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 역시나 아주 특이하고 주제가 좀 민감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제가 공연히 장교들 간의 학벌을 조장하고 대학의 서열화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학벌의 문제는 해병대뿐만 아니라 육군이나 타군에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장교 사회뿐 아니라 전역 후에도 사회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드러내놓고 공공연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이 명문대 출신과 그렇지 않은 대학 출신 간에 군이나 사회 일반의 인식이 똑같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다, 그렇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한 해병대 쏘이들이 저희 때는 한 30여 명 왔는데, 여기서 누가 수석을 했다, 이것만 조용히 얘기할 뿐이지, 같은 해군사관학교를 나왔는데 누가 명문대학을 나오고 또 누가 후진대학을 나왔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 때 한 60여 명 해병대로 온 ROTC 역시나 같은 제주대학교 출신이니까 이런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일반대학 출신들은 진짜로 학력고사 300개를 맞고 들어간 서울대 잘나가는 학과 출신부터 아주 그렇지 않은 대학 출신들까지, 글쎄 예비고사나 그 학력고사 점수를 가지고 얘기하면 한 100개 이상 차이가 났을 것 같습니다. 즉 대학이나 학과 이름만 들어도 거기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갔다, 또 어느 쏘이는 그렇고 그런 대학을 나왔다,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독 저희 같은 일반 대학 출신들에게만 그런 문제가 존재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껄끄러운 내용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더군다나 3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솔직한 거 아니겠어요? 솔직한 제 얘기가 귀에 거슬리신다면 지금은 뭐 안 그렇다고 주장을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나름 단어 선택에도 조심을 하고 그럴 테니까 부디 제 본뜻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한번 바라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학벌 얘기가 나온 김에 사단장 부관하고 관련된 얘기를 먼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사단장 부관은 통상 저희 같은 일반 대학 출신 장교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보병병과의 장교를 뽑습니다. 사관학교 출신이나 ROTC 장교들 중에서 뽑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저희 출신 중에서도 장기 근무자는 부관으로 안 뽑았던 것 같습니다. 두고두고 잘 써먹어야죠. 직업군인 하려면 무조건 힘든 대로 다녀야 됩니다. 쏘이 중위 때 한번 사이드로 빠져버리면 나중에 고생합니다. 아무튼 이 사단장 부관을 선발할 때 제가 알기로는 해당 기수에서 누가 아주 괜찮은 대학을 졸업했느냐, 이걸 본다는 걸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제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학벌 말고도 사단장님 키가 작으면 사단장보다 작은 장교를 뽑았겠죠. 부관이 사단장보다 뭐 대가리 하나가 더 크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희 때 1사단장이 2사단장보다 1년 선배였어요. 1사단장이 연세대 출신을 부관으로 뽑았는데 기수가 후달리는 2사단장이 서울대 출신 장교를 부관으로 쓰면 2사단장이 선배인 1사단장한테 찍힌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부관을 뭐 사단장의 뭐 액세서리 정도로 보는 건지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무튼 신임 쏘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하는 문제는 막상 중대에 가면 하사관이나 대원들한테도 관심사항이었다. 전 결코 이걸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면
오늘 아무래도 이상한 댓글 많이 달릴 것 같습니다. 조금 불안합니다. 자, 그럼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들어간 단어 S대 법대 출신이라는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S대가 맞습니다. K대는 고려대, Y대는 연세대, H대는 한양대가 아니라 해병대입니다. 해병대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S대는 알겠는데 그 S대 법대 출신이 해병대 장교로 온 게 뭐가 특이하냐? 거기 출신은 해병대 장교로 오면 안 되냐? 이렇게 물으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분의 해병대 장교 지원 과정이나 그 이후의 후보생 시절 그리고 실무에서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군설 이주석이 왜 이분을 주인공으로 방송을 했는가를 아실 거라고 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오늘의 주인공 이 S대 법대 출신 해병대 쏘이는 80년대 중반에 임관하신 분이란 걸 먼저 밝히겠습니다. 과거 6, 70년대 또는 최근의 얘기가 아니란 뜻이니까 그 80년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대학에 대한 인식 이런 걸 밑바탕에 깔고 들으셔야만 그나마 좀 오해가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당시 해관, 학사장교, OCS 등으로 좀 복잡하게 불렸던 일반대학 출신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대학 출신의 해병대 장교들은 39개월 즉 3년 3개월을 의무 복무했습니다.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면 거의 100% 전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84년도에 임관한 기수부터는 장학생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대학 재학 중에 국방부 장학금을 지원받은 사람들은 그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군대 생활을 더 해야 했습니다. 즉 옵션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기본 3년 플러스 옵션 기간은 초기에는 2년, 3년 뭐 이런 과도기를 거쳐서 87년에 임관한 소위부터는 3년 플러스 4년 도합 7년을 근무해야 했습니다.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해당 기수에서 일부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학 시절 장학금을 받은 소위들은 3년만 근무하고 많은 동기생들이 가뿐하게 제대하고 나면 그때부터 또 몇 년을 더 근무해야 된다는 뜻이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장기 근무자는 대학 시절에 이미 어느 정도는 직업군인을 꿈꿨던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의 비율이 매년 각 기수별로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반 대학 출신의 소위들이 한 해에 150명이 임관을 했다고 하면 그 중에서 50명 정도는 장기, 나머지 100명 정도가 단기, 즉 3년 후에 100% 전역한다. 3년 후에 전역하지 않고 장기 근무를 할 수 있지 않냐고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수에서는 그런 동기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0명의 장기 근무자 중에서 5년에서 7년이라는 계약기간, 이 표현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표현이니까 그냥 계약기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프로야구에서의 FA 선수, 즉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거죠. 즉 이런 50명의 대위들 중에서 옵션은 이제 끝난 사람들, 속된 말로 말뚝을 박는다? 이런 사람들은 반을 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계약 선수 중에서 반 이상은 그냥 은퇴했다. 그냥 선수가 아니니까 전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 제도를 프로야구 선수의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 하면요. 오늘의 주인공이신 이 S대 법대 출신 소위가 3년짜리 장교가 아닌 장학금을 받은 관계로 그래서 동기들보다 몇 년을 더 근무해야 하는 즉 옵션에 묶인 장교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 특이하냐고요? 이 S대 법대를 나와서 장기 장교가 됐다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 S대 법대 출신들은 1, 2학년 때 병으로 갔다 와서 사법고시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계속 연기하고
응? 대학원 들어가고 사법시험 붙을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3년짜리 장교로 잽싸게 갔다 와서 다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이분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자유계약 선수가 됐을 때 바로 전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몇 년 더 까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이한 분이라는 겁니다. 직업 군인을 하려고 장기로 간 게 아니라 이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대학 시절 이 국방부 장학생에 지원하는 과정부터가 아주 특이합니다. 당시에는 이 장학생을 해군 장학생이라고 불렀는데 지원을 할 땐 당연히 병과를 선택하죠. 그럼 일단은 해군이냐 해병대냐를 먼저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그 체크하는 안에 해병이라는 말이 없었고 해상병과 상륙병과 이렇게만 구분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뭐 누가 설명을 안 해줘도 뭐 즉 해상병과는 해군, 상륙병과는 해병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거기다 공부 잘하는 법대생이니까 이런 건 정확히 알고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S대 법대생은 상륙병과를 지원해 놓고서는 입대 후에서야 그게 해병대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좀 특이해요. 응? 어쨌든 이 양반이 그 S대 법대를 어떻게 들어갔나? 해병대가 상륙군이란 걸 몰랐어? 희한하죠? 그러면 육군 공수부대 지원해 놓고서 공수래 공수건 뭐 이딴 소리 하면서 낙하산 뭐 안 타겠다고 하겠네. 응? 아무튼 상륙병과가 해병대라는 걸 모르고 체크했다는 이분. 그러니까 아마도 상륙병과를 해군으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취소 안 되는 거 아시죠? 우겨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입대한 거죠. 80년대 당시는 진해에 있는 해군 병과 학교로 들어갔는데 교육기간의 상당 부분을 해군 동기생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면 당연히 군복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해군 동기생들은 곤색 작업모의 반짝이 워카, 해병대는 팔각모의 세무 워카를 지급받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반짝이 워카, 이건 그냥 세무 워카가 아닌 육군하고 똑같은 반짝반짝 광이 나는 워카를 해병대에선 그렇게 부릅니다. 아무튼 이분은 자기가 해군인 줄 알고 입대를 했는데 팔각모에 세무 워카를 준다? 이건 해병대라는 뜻이죠.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손을 딱 들더니만 막 저기요, 저기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막 군복에 워카 나눠주고 있을 때니까 뭐야 얘가 사회에서 운동한 280mm 그것이 도둑놈 말인데 워카는 신문 7을 주질 않나. 신장 그 165도 안 되는 그만한 놈한테 군복은 1호 사이즈를 주지 않나. 그게 엄청 어수선하잖아요. 그럴 때가. 그게 당연히 부대장은 이분한테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기요 저기요 하는데도 부대장이 안 보니까 다시 저기요 저기요 아주 악을 썼다고 그래요. 이랬다는 분입니다. 이제 아무리 군대 첫날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기가 어디예요? 해병대 장교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부대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S대는 대학교 1, 2학년 때 교련은 안 받나? 그리고 고등학교 때 교련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해병대 예비 쏘기가 저기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부대장이 그랬다네요. 새끼야, 저기요? 내가 네 적이냐? 네 적은 북계군이야, 임마. 이 새끼야, 뭔데? 군복이 작아? 작으면 네 몸을 군복에 맞춰, 임마. 이러면 대부분은 얼어서 버벅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아주 이 깡다구가 강한 분이에요. 전혀 쫄지 않았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이제 저는요 해병대를 지원한 게 아닙니다. 저는 해군을 지원했는데 아무리 해군 모자하고 워카가 부족해도 그렇지 저한테 해병대 세무 워카를 주시는 건 잘못된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자, 이러면
이분은 아직까지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쯤 되면 자기가 해군이 아니라 해병대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채용을 하든가 그래야 덜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 해병대라는 게 사실 누가 무슨 일본 놈들이 창씨 개명을 시킨 거예요? 뭐 해군이나 해병이나 해군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해병대라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대학생 때 순간적인 실수로 잘못 선택했다? 그래도 상황을 직시하고 나면 해병대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S대 법대 출신 예비 법관의 합리적인 행동이지. 그거 독립운동 하는 것도 아닌데 지가 해병대 아니라고 우기면 누가 알아줘요. 또 맞기만 하는 거지. 아무튼 그 뒷얘기는 안 봐도 비디오죠. 그냥 개처럼 맞는 겁니다. 한 30분간 이어진 구타가 포함된 대화의 내용은 이랬다고 합니다. 구대장이 야 상륙병과가 해병대라는 걸 몰랐다고? 그게 말이 돼? 이 새끼 미친 척하네. 이러면서 이제 퍽퍽 때리는 거죠. 두 대. 그러면 이 후보생은 몰랐습니다. 아니 상륙이라고 해서 저처럼 배멀미가 심한 해군들은 따로 상륙을 시켜서 땅에서만 근무시키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구대장이 야 이 자식아 이 보병은 뭐냐? 너 진짜 상륙병과 보병이야 인마. 네가 체크한 거잖아. 그러면서 푸박 넉대 맞는 거죠 이제. 그럼 이게 또 맞고 나서 또 개기는 거예요. 그럼 항구는 누가 지킵니까? 저는 항구를 지키려고 상륙병과 보병에 지원한 겁니다. 이 부대장이 또 정말 이제 연타로 까는 거죠 이제. 그때는 이제 이렇게 손바닥으로 까다가 이제 막 주먹으로다 이제 아우창 이제 막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왜 그걸 걱정해 자샤? 그건 해군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지들 배를 지키는 걸 왜 인마 네가 신경을 쓰냐 인마? 너 대학 나온 거 맞아? 이 말에 그분은 S대 법대를 나왔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신나게 터지고 난 후에 드디어 팔강모에 세모카를 신기를 했는데 임관하는 날까지도 자기는 해군 항만 경계를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지 결코 포항이나 김포 백령도 이런 데를 갈 사람이 아니니까 니들 잘 봐라. 동기들한테 난 반드시 진해항이나 부산항 인천항 이런 데서 근무하고 있을 거라고 동기생들한테 떠들고 다녔다는 분입니다. 이쯤 되면 이분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사상범이나 확신범 또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역시나 확신범답게 이분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교육훈련 기간 중에 쏘이 달기 전에. 제가 살다 아직 임관도 안 한 그 장교 후보생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망해 허위 사실에 의한 이런 내용으로 고소를 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어쨌든 이분은 국방부의 장학생 모집 요강이 자신을 속인 거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왜? 문제가 되는 게 왜 상륙병과냐? 해병대라고 했어야지. 아까 이분이 상륙병과 즉 해병대 보병이라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일반 대학 출신 장교들의 병과를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급, 통신, 수송, 공병, 병기 이런 특과는 대학에서의 전공 과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병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급은 경영학과 출신이라든가 또 통신은 전자공학과, 공병은 토목, 건축과 이런 식입니다. 즉 군대에서 필요로 하는 이공계 출신은 나름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특과 장교로 갈 수가 있지만 이런 이공계 출신이 아닌 문과 출신은 100% 보병을 포함한 포병 기갑 이렇게 당시에는 전투병과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법대? 그럼 당연히 보병, 포병, 기갑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입대하고 나서 자신이 해병대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민 이분은 자신의 법률 지식을 이용해서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고소장까지 썼습니다만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해병대 보병 소위로 임관을 하고
김포 이사단의 경계부대 소초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 신임 소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단장님께서 전방 소초를 순서대로 순시를 했다고 합니다. 불시점검이 아닙니다. 사전에 사단장님의 일정이 다 공개된 상태에서, 즉 언제 온다는 게 다 알려진 상태죠. 드디어 그 시간 별 2개 사단장, 그리고 연대장, 대대장, 사단 작전참모, 이런 분들이 소초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바로 옆 소초에 사단장이 도착을 하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30분 내로 사단장님이 거기에 도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아무튼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이 이 S대법대 출신 소대장의 소초에 왔는데 소대장은 안 보이고 소대 선임하사가 영접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러면 사단장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제 경험상 이런 경우에 사단장님은 별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냥 여기저기 먼 산만 바라보는 거죠. 무안에서. 뭐 헛기침 하면서. 그때 연대장이 난리가 나서 소리를 치는데도 선임하사는 꿀먹은 벙어리. 그러니까 그 다음엔 대대장이 딱 튀어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좀 허리를 구부리고, 사단장, 연대장이 다 있을 때는요, 대대장이 평소처럼 이렇게 앞으로 딱 배 내밀고 자세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몸을 구부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딸랑딸랑 뭐 이게 보이잖아요. 그 궁궐에서 내시들처럼. 그렇다고 너무 많이 숙이면 대대 참모들이 나중에 우습게 봐요. 대대장 깜본다니까요. 아무튼 대대장이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선임하사가 취침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심한 사단장이 온다는 얘기를 그저께부터 얘기했고 아까 30분 전에도 연락을 해줬는데, 아니 새끼가 이게 잠을 자? 이러면 진짜로 상상을 초월하죠. 결국 대대장이 살기를 품고 뭐 이런 식이죠 이제. 이거 좀 이런 말을 쓰게 되면 유튜브 AI가 그냥 바로 잡아내요. 그래서 내 발음을 이렇게 막 뭉개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대대장이 살기를 해가지고 소초장실로 뛰어 들어간 다음에 자고 있는 이 소초장을 흔들어 깨웠다고 합니다. 당시 이 소초장의 복장은 깔깔이였다고 합니다. 이건 그 말년 병상들만 입는 거 아닌가? 아무튼 이 소위의 말은, 저 지금 근무 끝나고서 자는데 나중에 과업 시간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뭐 질문인지 대답인지 모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뭐 대대장이 뭐 패고 뭐 그럴 생각이 안 들죠? 아니 뭐 이게 뭐 정상이라고 느껴야 뭘 얘를 패서 고치든가 뭘 할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럼 소초장 쉬는 시간에 온 사단장이 잘못된 거죠. 이러면 나도 헷갈리네. 결국 이분은 다른 동기생들은 일반적으로 처음 발령받은 소대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하는데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서 그런가 불과 몇 달 만에 그곳 생활을 마치고서 전출을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군장 검열 중에 연대장이 탄창랑을 여러 번 결과 탄창은 하나도 없고 초코파이만 가득했던 관계로 그 다음부터는 이 부대 저 부대를 정처 없이 유랑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름 중에 용자, 용용자가 들어가는데 그 실명을 제가 밝힐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분의 가명을 같은 용자가 들어가는 이몽룡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몽룡 소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그날 이후로 김포 이사단에서는 이 소위의 이름을 이몽룡이 아닌 해포룡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해포룡. 해병대는 청룡이니 흑룡이니 황룡이니 용자가 많이 들어가죠. 부대 이름에. 이 해포룡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해병대가 포기한 이몽룡. 이몽룡 가명입니다. 아무튼 해병대가 포기한 장교. 이건 당시 이사단 인사참모가 지어준 별명이라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사단장은 그 연대장을 만날 때마다 야 해포룡은 잘 있냐?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분은 3년짜리 단기 장교도 아닌데 몇 년을 더 근무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냥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꼴통 불변의 법칙, 한번 꼴통은 영원한 꼴통이다. 즉 직장 내 선배 예비역 해병대 장교들이 환영회를 열어줬는데, 물론 이 선배들은 다 중위 출신들이었겠죠. 거기서 이분이 아무리 예비역이지만 군대는 계급 사회다. 나는 예비역 대위고 여러분들은 예비역 중이니까 비록 내가 군대 장교 기수가 늦고 입사를 늦게 했다고 해도 내가 즉 대위가 높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군대 생활은 엉망으로 했어도 또 이럴 땐 계급을 따지는 걸 보면 이분은 제대하고 나서도 자신이 처한 위치라든가 상황, 분위기 뭐 그런 걸 잘 모르는 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분들 종종 있죠. 당연히 직장 생활 또한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그분이 정확히 뭘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유불선, 즉 유교, 불교, 도교를 아우르는 어떤 심오한 사상에 심취되어서 인류와 사회를 구원코자 용맹정진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방송한 내용을 가지고서 일부 S대 법대 출신들이 저한테 너 지금 우리 S대 법대 출신이 해병대 장교 꼴통이었다는 거냐 뭐 이렇게 부르실 것 같은데, 이러면 일이 좀 복잡해지죠. 그럼 그냥 제가 이걸로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꼴통엔 두 종류가 있어요. 먼저 머리가 좋은 꼴통은요, 일종의 천재들의 기행?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별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 같아요. 착하고 순진해요. 조직 생활을 못할 뿐이에요. 제가 보기엔. 근데 머리가 나쁜 꼴통은요, 일단 자기 머리가 나쁘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남들은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사회나 군대나 해병대, 뭐 중대, 대대 모두가 모순덩어리예요. 얘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면서 그리고 성질을 잘 내요. 가끔은 악행도 저질러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꼴통도 그래도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 나쁜 놈보단 낫더라.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S대, 법대, 그건 머리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에 좀 이렇게 좀 넘어가 주세요. 마지막으로 해병대 현역 지휘관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꼴통도 해병대다. 신임 쏘이가 잘 때는 깨우지 맙시다. 군대 생활을 잘하고 좀 못하고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역하고 나면 다 영원한 해병대다. 사랑으로 보살핍시다. 장교가 탈영하면 지휘관은 대부분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다소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다시 한번 부디 오해가 없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